안녕하세요. 호주에 살고 있는 3살, 5살, 7살짜리 3남매를 키우고 있는 현직 프로페셔널 맘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하고 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해요. 소통, 여러분 어떠세요? 가끔은 속이 터지고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소통이 되지 않으셔서 그런 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 요즘 들어서 너무 신나는 거 있죠. 우리 첫째 데니가 7살, 우리 둘째 에나벨이 5살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딸들이어서 그런 건지 사실은 엄마하고의 대화가, 저하고의 대화가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이 잘 된다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우리 아이들이 변해가는 걸 보고 있어요. 제 자신도 정말 많이 변해가고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몇 가지의 팁들을 공유하려고 하거든요. 자, 이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소통의 팁은 이건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성경을 보고 있는데 한국 성경으로는 야고보서 1장 19절,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는 제임스라고 하죠. 1장 19절인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slow to become angry. 빨리 듣고 천천히 얘기하고 천천히 화내라. 그런데 예전에도 이 성경 구절 많이 읽었었는데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 인생에 적용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큰 파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전에는 솔직히 어린 아이 3명을 키우면서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 이미 모든 것이 판단이 돼 있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하고 이렇게 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뒤에 눈이 달리지 않았는데 벌써 알겠더라고요. 아, 이번에는 에나벨이 데니의 장난감을 뺏었겠구나. 아, 이번에는 우리 막내 조니가 에나벨을 때렸구나. 아, 이번에는 데니가 우리 에나벨을 화나게 했구나. 이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엄마! 하고 막 달려오고 울고 불고 얘기도 하기 전에 내가 벌써 화가 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랬어 그렇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인가 저는 이미 다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넌 이랬고 넌 저랬고 넌 이렇게 해야 되고 넌 저렇게 해야 되고 라고 하는데, 갑자기 데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아니고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습관처럼 이미 이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기 전에 내 말을 화가 난 상태에서 벌써 하고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소통의 기술이 아이들하고만 관련된 게 아니라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그리고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여러분, 듣는 것을 70%, 말하는 것을 30%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들으실 때, 인간은 영적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듣고 있어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신을 들어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이미 난 다 알고 있어, 그리고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 이미 엄마 안에서 다 판단이 되었거든요. 네가 생각하는 건 틀렸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엄마가 준비하면서 들어준다는 거 아이들은 느껴요. 그래서 첫 번째로 경청을 할 때 70%의 말을 1시간을 한다 치면 70%는 들어주시고 30%는 말을 하시는 건데, 이 들어줄 때도 기술이 필요해요. 들어줄 때도 눈을 다른 데로 보지 마세요. 가능하시다면 그 아이의 눈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그 친구, 남편의 눈을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그 눈을 바라보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뭔가 의심스러운데?
이런 표정 짓지 마시고 가끔씩 웃어주세요. 근데 웃을 때도 너무 상황 안 맞게 크게 웃거나 그러지 마시고 살짝 고개를 끄덕여 준다든가 정말 속상했겠구나 이런 리액션들. 그런데 그건 진심에서 우러나거든요. 들어주실 때도 그 사람이 주체가 되게끔 내가 생각했을 땐 말이야 이 말 되게 위험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 되게 힘들었겠다. 그 상황에서 데니는 많이 속상했니? 그래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데니 마음은 어땠어? 되게 기뻤어? 이렇게요. 그 사람이 주체가 되게끔 이야기를 해주시고 들어주실 때는 눈빛, 말의 톤, 그리고 바디 랭귀지. 항상 가슴은 가슴과 가슴이 같이 가게끔 아이가 이곳에 있다면 이 아이의 가슴과 나의 가슴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도록 남편의 가슴과 나의 가슴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도록 친구의 가슴과 나의 가슴이 서로가 서로를 통하도록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봐주세요. 그리고 가끔씩 살짝 지어주는 웃음 듣고 있어. 그래 힘들었겠네. 그래 좋았겠다. 이러한 표정과 그리고 이러한 말투와 그리고 이러한 보디 랭귀지 너무 중요한 경청의 자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한 가지 파악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남편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듣고는 있는데 이 듣는 중에도 퉁퉁퉁 튀어나가더라고요. 요렇게 들어왔다 요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나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그 아이들에게 어텐션을 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건 있으니까 그걸 해보겠다고 듣곤 있는데 이미 내 생각과 내 영혼은 이미 딴 데 가서 지금 그릇 씻고 있고 애기 딴에 봐주고 있고 그리고 내 전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전화를 못했네 이게 다른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경청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퉁퉁퉁 빠져나가는 이유는 자꾸만 튕겨나가는 이유는 내 안에 너무 공고하게 내가 맞다는 생각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잘 안다는 생각 미리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설교할까? 우리 남편을 어떻게 내 방식대로 설득할까? 이 친구한테 어떤 식으로 교훈을 줄까? 어떤 어드바이스를 줄까? 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퉁퉁퉁퉁퉁 튕겨나가거든요. 그때 저는 한 가지 팁이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계속 생각해요. 나는 하얀 도화지다. 나는 하얀 도화지다. 나는 아무런 판단도 그리고 나는 아무런 교훈도 지금 당장은 줄 것이 없다. 이가 말하는 것이 나의 하얀 도화지 안에 그저 그대로 내려앉는다. 나는 하얀 도화지다.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가 됐을 때는 이 사람을 판단할 근거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어떤 교훈을 줘야 되겠다는 사명감도 없고 내 안이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이 즉 아이가 남편이 그리고 친구가 나랑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너무 내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말하실 필요는 없어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들어주실 땐 아시죠? 눈빛, 말투, 보디 랭귀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는 내 안에 이미 판단이 있고 내 안에 이미 이 사람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땐 스스로에게 이야기하세요. 들어주시면서 나는 하얀 도화지다. 나는 하얀 도화지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준 다음에는 여러분이 크게 느끼실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잘 들어준 다음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갖는 신뢰가 생기거든요. 이 아이가 엄마는 내 말을 들어줘. 엄마는 안전한 사람이야. 우리 아내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줘. 이러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trust, 신뢰예요. 신뢰가 되었을 때는 내가 신뢰받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귀로, 마음으로 그 충고를 받게 되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가 정말 100% 스폰지처럼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fear를, 두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저는 한국 엄마들하고 같이 모이게 되면서 제 스스로에게 있는 한 가지 fear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가 되고 내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판단이 될까? 그러한 fear를 봤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을 자꾸만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엄마가 얘기했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만 도를 지나친다고 생각을 하면 이미 도라고 생각하는 그 경계선은 이 아이에게 맞춰진 게 아니라 이 시선에게 맞춰진 거였거든요. 다른 분들의 시선에게. 그래서 그 도를 조금이라도 넘어가면 이유를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 그리고 설명하지 않고 이 아이를 짓누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디서 왔냐? 제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볼까? 이 fear에서 왔었어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엄마가 강하시고 엄마가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어떻게 키우겠다는 신념과 철학이 있으셔야지 그 아이를 잘 키우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철학이라면 그건 자신의 철학이 될 수가 없겠죠. 우리 아이를 가장 잘하는 건 우리 엄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이들을 우리 인생 속에 주셨을 때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아이를 통해서 나도 배우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아이를 가장 현명하고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적합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저를 엄마를 두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엄마가 주체적이셔야 됩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철학, 내가 어떤 엄마가 되겠다는 철학, 그것이 꼭 밑바탕에 깔려 있으셔야지 안 그러면 이기운이 세시고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 상황에서 자꾸만 흔들리게 돼요. 다른 옆집 엄마의 아이는 이랬고 그 옆집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고 내가 믿고 있는 옆집 동네 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이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어머니가 보여주고 싶고 꼭 보고 싶은 그 덕목을 잘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은 제가 다음 편에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덕목은 저는 꼭 아이들에게 안전한 엄마가 되고 우리 남편에게 안전한 아내가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안전한 친구가 되고 싶어요. 이 안전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기의 치부까지도 그대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삶의 하나의 모토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자기 결정권을 가진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들의 내면이 견고하고 아주 강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도 그때 같이 나눠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